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비엔나, 오스트리아군과 폴란드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슬람을 물리쳤다는 소식이 전 유럽에 다 퍼져요. 그러면서 전 유럽 대륙이 축제에 빠집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축제에 빠지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카톨릭 성당들은 다 땡땡땡 종을 치면서 기독교 승리를 축하했다고 해요. 유럽 필 받았어요, 이제. 아자. 우리 유럽도 더 이상 뭐 거지 국가들이 아니야. 지금 남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이 금과 은, 야, 르네상스로 더 이상 우린 마녀 사냥 안 한다고. 선진국이야. 이 기회에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오스만 투르크한테 당한 거 복수 타임이다 생각을 해요. 교황이 주도를 해요. 당시 이제 교황이 인노첸시오 11세라는 교황이었는데 전 기독교 국가 집합 명령을 내려요. 우리가 언제까지 오스만 투르크한테 당해야 되냐? 이슬람한테! 우리는 성스러운 기독교 국가들이다! 전 기독교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 집합!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철이 영이 크로스한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를 떼찌 혼내주러 가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모여요. 당연히 오스만 투르크한테 큰 코 한번 다칠 뻔했던 큰 코 다칠 뻔했던 오스트리아, 베네치아, 폴란드, 그리고 러시아까지 연합군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1684년 베네치아가 먼저 오스만 투르크한테 선전포고를 때려요. 너희들 옛날에 우리 땅 사이프러스 먹으려고 시도했잖아. 이제 복수 타임이야. 라고 하면서 베네치아가 선전포고하고 오스트리아, 폴란드, 러시아까지 다 일제히 오스만 투르크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15년 동안 전쟁을 벌이거든요. 15년 동안 전쟁을 벌여요. 이게 신성동맹 전쟁이라고 하는데 신성동맹, 성스러운 애들 모였다고 해서 신성동맹, 아까 말씀드린 것이 오스트리아, 베네치아, 폴란드, 러시아 동맹, 신성동맹 전쟁. 그러니까 아무리 한때 날고기였던 오스만 투르크도 내 나라, 이제 좀 파워 뿜뿜 하는 내 나라와 동시에 15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이제 기빨리는 거예요. 오스만 투르크도. 슬슬슬 밀려요. 이 15년 전쟁을 하면서 오스만 투르크는 헝가리를 다시 빼앗깁니다. 150년 동안 식민지로 갖고 있던 헝가리 빼앗겨요. 그리고 아테네 빼앗깁니다. 유럽에. 다 뺏겨요. 서서히 다 유럽에 뺏기는 오스만 투르크.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지 1700년 1700년에 먼저 잠깐 협상합시다. 협상. 15년 동안 전쟁했으면 그만 됐지. 우리 여기서 그냥 대충 협상 좀 합시다라고 먼저 협상을 제안을 해요. 오스만 투르크가. 참 옛날에 그 호령을 하던 그런 그 기상은 다 어디 가고. 그리고 협상을 또 유럽도 받아줘요. 아무리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도 부담되죠. 15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협상 조건은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이 다시 찾은 땅, 아까 말씀드렸던 헝가리, 아테네 등등등을 정식으로 유럽으로 넘겨라. 사인해. 그리고 러시아도 참전했잖아요. 러시아도 우리는 여기 줘. 어디? 아조프해. 자, 지도 한번 펼쳐보실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핵심 핫한 곳이 아조프해거든요. 흑해 보이시죠? 흑해 위쪽을 보면은 목젖 또는 종같이 딸랑딸랑 붙어있는 크림반도 또는 크름반도 보이시죠? 그 오른쪽으로 보면은 동그랗게 나름 육지에 둘러싸여 있는 조그만 바다 보이시죠? 그게 아조프해거든요. 러시아가 그거 달라고 해요. 어이, 오스만 투르크, 우리 러시아한테는 이 아조프해를 줘. 왜? 러시아는 이때부터 슬슬 흑해를 통해 가지고 지중해 찍고 대서양으로 나갈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바다가 어디냐? 요 아조프해를 차지하면 러시아가
흑해 통과하고 흑해 통과하면 지중해 나가고 지중해 통과하면 태평양 나가니까 야 오스만 투르크 우리 러시아 이겼거든 요거 받아 통제권 줘. 당연히 줬죠. 당연히죠. 이때부터 러시아의 흑해 진출 대서양 진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조프해를 러시아가 차지하면서부터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뭐 씨앗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스만 투르크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한때 전 세계를 호령을 했던 오스만 투르크가 갑자기 종이 호랑이가 됐냐면 박해 관심이 없었어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 박해 관심이 없었어. 왜냐면 오스만 투르크 자체가 세계인데 세상 밖 무슨 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냐. 박해 변화, 서유럽에서 르네상스 등등등 일어나고 뭐 남미 개발해가지고 금, 은 갖고 오는 거 노관심. 바퀴가 변하든 말든 노관심. 이게 사람은 끊임없이 기업도 그렇고 변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야. 오스만 투르크가요. 1703년 그러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사인해가지고 나 다 가져가셔. 가져가. 헝가리도 가져가고 아조프해가 뭔가 다 가져가. 하고 3년이 흘렀어요. 1703년. 오스만 투르크도 이제 슬슬 정신 차린 거죠. 도대체 우리나라 바깥은 어떻게 변했길래 애들이 저렇게 전투력이 만렙이 됐냐? 해서 밖에 나가서 좀 약간 뭐라고 할까? 변화를 좀 직접 눈으로 보고 오자 해서 사신들을 보내요. 사신들을. 특히 프랑스로 보내거든요. 프랑스에 아주 번쩍번쩍한 궁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맞아요. 그 궁전이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거든요. 프랑스 가가지고 오스만 투르크 사신들이 뭐 눈이 휘둥그레 깜짝 놀라. 베르사유 궁전을 보니까 자기 오스만 투르크에 있는 궁전은 거의 무슨 판잣집 수준이거든. 거기 거울의 방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턱이 입이 와우. 거울의 방. 저 썬킴의 세계사 하면서 상당히 자주 나오죠. 베르사유 궁에.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해온 거울 500개가 지금도 있어요. 신혼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은 꼭 거기서 자기야 하트 하면서 사진 찍으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랑 얼마 안 가요. 어쨌든 간에 그거 보니까 눈 돌아간 거예요. 베르사유 궁 가서 특히 거울이 500개나 있는 거울의 방 보니까 더 이상 유럽은 미개한 중세 국가가 아니다 라는 걸 뼈저리게 눈으로 보고 와요. 오스만 투르크 사신들이. 돌아와서 막 얘기했겠죠. 야 유럽 가니까 이렇게 발전했어. 특히 베르사유 궁전 가니까 장미가 끝장이더라고. 베르사유의 장미란 만화 아십니까? 최고의 걸작 만화죠. 만화가 거의 무슨 문학 작품 수준이에요. 하여간 베르사유 궁전 가니까 장미 한 송이 장미꽃이 너무 아름답더라. 우리도 따라하자 하면서 이스탄불 곳곳에 뭘 심냐면 튤립을 대량으로 심기 시작했어요.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해왔냐?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튤립 하면 네덜란드로 알고 계시는데 튤립은요 터키 국화예요. 튀르키예, 오스만 투르크에. 튤립이라는 말 자체도 이게 그 이슬람 교도들이 쓰는 터번 있잖아요. 터번 닮은 꽃이라는 뜻이에요. 튤립이. 원산지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예요. 이거를 나중에 네덜란드가 수입을 해서 거기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이제 팔아서 많은 분들이 튤립은 네덜란드산으로 알고 계시는데 튤립의 원산지는 터키, 튀르키예, 즉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장미 따라한다고 온 이스탄불에 다 튤립 다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보스포러스 해협, 거기 이스탄불 앞에 있는 바다요. 보스포러스 해협에 배를 타고 튤립 꽃 구경을 하는 게 또 유행이 돼요. 우리 벚꽃 축제 여의도 윤중로 가서 하는 것처럼 뚱따당 뚱땅 노를 져라. 자, 술 막걸리 한 사발 똑똑똑. 저기 봐라. 저 튤립은 네 튤립, 저 튤립은 내 튤립. 배 타고 꽃 구경하는 것이 유행을 해요. 요 기간을 튤립 시대라고 하는데 오스만 투르크에 대략
1718년부터 1730년까지를 튤립 시대라고 해요. 거짓 평화의 시기였어요. 자기들도 이렇게 튤립식 심고 프랑스 따라하면은 자기들도 서양 국가와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튤립 심는다고 우리가 튤립을 떼서 먹고 살 건 아니잖아요. 이 거의 1918년부터 30년까지 10몇 년 동안 모든 국고를 다 튤립 심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사치. 귀족들은 다 유럽 귀족들 따라한다고 금은보화, 몸치장. 나라 살림 점점 거덜이 나기 시작합니다. 요 튤립 시대에. 그래도 개혁을 하는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개혁을 하냐면 제일 만만한 게 군대인 것 같아. 군대 개혁을 먼저 실시를 하는데 군대 개혁이란 건 뭡니까? 바로 예니첼리라는 그 경호 부대부터 개혁을 했겠죠. 예니첼리는 그래요. 저희를 개혁해 주세요. 개혁해 주세요. 이랬겠나요? 아니죠. 아니야. 귀족들과 정치인들 저거들이 이렇게 사치해가지고 나라가 거덜났는데 왜 우리가 덤탱이 써야 돼? 왜 우리 군대가? 왜 우리가 희생양이야? 만만한 게 우리야? 야! 반란이야. 해서 군대를 개혁하려고 오스만 투르크 귀족들이 실시하자 예니체리부터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켜요. 물론 바로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공식 기록을 보면 그때 반란에 참가했던 예니체리 7,000명이 처형당했대요. 700명이 아니라 7,000명이. 근데 이 사치를 한 것이 귀족뿐만이 아니었어요. 일반 서민들도 띵까띵까 놀기 시작했는데 뭘 했냐면은 서민들은 그 그림자 인형극 카라괴즈라고 있어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검색해봐요. 카라괴즈라고 터키 그림자 인형극인데 그 중국 그림자 인형극 거기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하얀 종이나 천치고 뒤에서 이제 횃불 킨 다음에 괴뢰 인형 같죠? 괴뢰 인형 같이 퍼펫 같이 밑에서 작대기로 이렇게 인형을 움직이면은 그림자만 보이는 중국 인형극. 그게 튀르키예 오스만 투르크에도 있었거든요. 카라괴즈. 이게 전 도시에서 다 유행을 한 거예요. 야! 지금으로 치면 뭐 영화나 뮤지컬이죠. 우리 오늘 헌트 보러 갈래? 정우성 나오는 거. 같이 오늘 카라괴즈 보러 가자. 오늘 새로운 스토리가 나왔대. 정말 액션 흥미진진한 그런 스토리래. 가자. 카라괴즈.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귀족이건 서민이건 띵까띵까 그냥 유흥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일반 백성들과 귀족들 할 것 없이 뭘 또 마시기 시작했냐면은 카웨라고 부르는 그 검은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커피요. 물론 카웨는 이전부터 오스만 투르크가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온 국민의 국민차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커피는 이디오피아가 이제 원산지라고는 주장을 하지만 이디오피아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스타벅스를 가보면은 안내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서방 세계에서는 이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주장한다. 즉 아니다 이거죠. 어쨌든 이디오피아가 이제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 이 커피가 15세기 그러니까 뭐 1400년대죠. 그때부터 오스만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먹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마시는 음료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몽롱하게 만드는 술이라고 카와라고 있었어요. 카와를 약간 변형을 해서 카웨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마시면 약간 정신 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람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술 카와와 비슷한 효과를 준다. 카웨라고 부르자 해서 나온 것이 카페의 유래예요. 카페도 오스만 투르크의 카웨에서 나왔습니다. 결국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비엔나 공방전 그때 이 카웨가 오스만 투르크의 카웨가 비엔나로 들어가가지고 비엔나 커피가 되고 유럽으로 전파가 됐죠. 참고로 비엔나 커피는 비엔나에 없습니다. 비엔나 커피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죠.
그냥 비엔나에 있는 거는 아인슈페너가 이제 비엔나, 이것도 여러분 9세대 신세대 가르는 그런 기준점이거든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커피를 딱 보고 비엔나 커피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9세대. 이제 나이 한 50대 이상. 어머 아인슈페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MZ세대. 똑같은 커피예요. 원래 이름은 아인슈페너죠. 왜 아인슈페너냐면 커피 위에 생크림 먼저 먹는 거잖아요. 벌써 입맛이 땡기는데, 비엔나에는 마부들이 마시던 커피들이었거든요. 왜냐면 마부들은 바쁘니까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가지고 그냥 대충 한 끼 때우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커피 위에 생크림 얹으면은 뭐 배도 든든하고 정신도 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마부들이요, 한 손은 고삐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두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커피잔을. 그래서 아인슈페너는 아인이 하나잖아요. 하나의 채찍이란 뜻이에요. 아인슈페너. 한 손으로는 채찍 잡고 한 손으로는 커피 잡는다 해서 아인슈페너거든요. 요거를 나중에 일본인들이 본 거예요. 난다 그래요. 고히 데스네. 아래노 고히노 나마이와 난데스가, 저 커피의 이름은 뭔가 하다가 아인슈페너. 복잡하다. 비엔나에서 나오는 커피니까 비엔나 커피로 하자. 그래서 비엔나 커피가 됐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비엔나 커피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스만 트루크인들은 그림자 연극 보고 튤립 축제하고 커피 맨날 마시고 띵까 하는 사이에 유럽은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1776년 미국이 독립을 해요. 영국으로부터. 그리고 또 한 10년 후 1789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왕을 죽여요. 첫 민주주의의 씨앗이 펼쳐져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기억나시겠지만 1798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했다고 프랑스 편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이집트가 지금 오스만 투르크 땅이거든요. 점령당해요. 오스만 투르크 땅이. 기억나세요? 그때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침공해 들어오면서 이집트를 거의 박살내고 뭔가 가져갔잖아요. 이집트에서 로제타 스톤이라고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와 고대 그리스어가 동시에 있어가지고 정말 알 수 없었던 그러니까 이집트 상형 문자가 다 해석되게 만든 그 로제타 스톤을 들고 간 나폴레옹. 그때가 요때거든요. 오스만 투르크의 땅인 이집트를 나폴레옹이 프랑스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이걸요. 어쨌든 나폴레옹은 프랑스에서 난리가 난 거죠. 우리 프랑스가 오스만 투르크를 꺾었어. 이젠 해전이 아니라 육전을 펼치면서, 육전 마시죠. 육전을 펼치면서 오스만 투르크를 박살낸 다음에 이집트를 격파했어. 만세! 나폴레옹의 인기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이때 생긴 거예요. 나폴레옹의 인기가요. 오스만 투르크를 육군 지상전에서 박살낸 전쟁의 영웅 나폴레옹. 그래서 모든 세계사는 서로 얽히고 설켰다니까요. 하여간 미국 독립했죠. 프랑스 혁명 일으켰죠. 또 이 프랑스 혁명 또 어떤 또 나비 효과를 일으켰냐면, 프랑스 혁명 일으킨 다음에 나폴레옹이 스페인 포르투갈도 박살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스페인 포르투갈이 잠깐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나폴레옹에 의해서. 그럼 남미에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들은 우리 주인님 스페인이 없어졌네? 포르투갈이 없어졌네? 야, 이 기회에 우리 독립하자. 해서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일제히 그때 독립을 하잖아요. 식민지들이 싹 다 독립. 이때 자극을 받은 동네가 있어요. 발칸반도. 물론 아테네 등등등은 이미 유럽으로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발칸반도의 상당 부분은 오스만 투르크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 발칸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야, 지금 남미에 있는 그 수많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지들 다 지금 독립한다고 난리 났는데 어제 9시 뉴스 봤어? 봤어. 볼리비아도 독립했더라고. 어이구, 야. 멕시코도 독립했대. 그치. 그리고 북쪽에서는 미국?
아메리카? 미합중국? 뭐 그것도 독립했다면서 영국으로부터. 근데 우리 발칸반도는 왜 쇼마? Why? 왜 우리는 아직까지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되지. 슬슬 발칸반도에 살고 있던 유럽인들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럽인들이 독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발칸반도의 유럽인들은요, 그리스 정교를 믿고 있었잖아요. 물론 아무리 오스만 투르크가 이슬람이 뭐 다른 종교들도 다 인정해주고 뭐 각자 뭐 예배 드리세요. 하지만 또 막상 당해보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그리스 정교를 믿는 우리는 유럽인들인데 왜 우리가 이슬람교를 믿는 아시아의 튀르크족의 지배를 받아야 되냐? 있을 수가 없다. 독립하자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에 들어가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르비아였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세르비아가요, 1389년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한 이후에 400년 동안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였거든요. 언제 세르비아가 독립을 시도하냐면 한참 나폴레옹이 유럽 국가들 박살내고 있던 1804년에 이때다. 이때 독립하자 해서 바로 독립을 해요. 물론 바로 독립은 안 되고 처음에는 바로 진압이 돼요. 하지만 한번 시작된 독립운동 이거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1804년 실질적으로 시도가 됐던 세르비아의 독립운동, 이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전체 발칸 이 수많은 민족들 독립운동을 일제히 하기 시작합니다. 봐라! 세르비아가 시작했다! 우리도 가자! 이런 식으로. 세르비아 다음 국가는 어디였냐? 그리스였어요. 그리스가 1821년 3월 25일 독립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날이 지금도 그리스 독립기념일이에요. 3월 25일이 그리스 독립기념일. 왜? 1821년 3월 25일에 첫 번째로 봉기를 일으켰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아야 되냐? 가자! 자! 그 과정에서 유럽이 자극을 받아요. 당연히 오스만 투르크는 와가지고 그리스 독립군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요. 그걸 보고 유럽 국가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유럽 문명의 기원인 그리스를 박살내려고 하네. 저 무식한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 문명의 기원인 그리스 가만 놔둬. 약간 뭐라고 할까? 감성에 젖은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스가 참전을 해요. 그리스 독립시키려고. 실제로 전쟁을 벌여요. 그리스 독립전쟁이에요, 이게요. 상당히 젊은 문학 소년들이 많이 갔어요. 당시에. 이 그리스 독립전쟁에. 왜? 참. 저도 한때, 이 시집을 옆에 끼고, 그 다음에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낭만의 시대를 딱 옆에 끼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던 사람이지만 한번 이 낭만주의에 빠져버리면은 떨어지는 낙엽 보고도 눈물을 찌 흘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뿌리인 그리스가 지금 오스만 투르크한테 짓밟히고 있다? 읽고 있던 시집, 읽고 있던 낭만의 시대,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 잠깐만 조또마떼 한 다음에 참전하게 된다니까요. 수많은 유럽의 문학 소녀들이 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왜? 우리 문명의 뿌리 그리스 지키자. 그래가지고 1827년 10월 20일 그리스에 있는 나바리노라는 곳에서 해전이 펼쳐져요. 자, 지도 한번 펼쳐보실까요? 나바리노가 그리스 서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오스만 투르크 대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스 연합군 전쟁을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솔직히 제일 먼저 참전을 해요. 이 그리스 독립전쟁에. 왜? 우리가 남이가 같은 정교 도와줘야 한다. 그리스 정교랑 러시아 정교, 같은 정교인데 그리스 딱 기다려. 우리 형님이 간다. 그래서 러시아가 같은 정교라고 해서 맨 먼저 참전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도 뒤따라서 어이 러시아 북극곰 기다려 우리도 간다 해서 참전을 하는데 객관적인 전력, 이 나바리노 해전의 객관적인 전력은 오스만 투르크의 함대 배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많았어. 하지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군기죠. 군기가 빠지면 그냥 당나라 군대 오합지졸이에요. 임진왜란 때, 또 임진왜란 때 또 얘기하면 그렇지만 선조가 한양 비우고 개성 찍고 평양 찍고 신의주로 도망갈 때 그래도 우리 임금님 나라님 지키자고 충청도와 그러니까 아직까지 왜군의 피해를 안 당했던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5만 명의 조선군이 모였어요. 지금의 용인시에 5만 명이 모였어. 이 5만 명이요. 와키자카 야스하루라고 그 영화 한산 보면은 일본군 해군 장군 있죠. 이번에 그 한산이란 영화에서는 변요한 씨가 연기했고 예전에 명량이란 영화에서는 조진웅 씨가 연기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1,500명의 조요. 이게 말이 돼요? 5만의 군사가 1,500명한테 줘요. 왜? 오합지졸이었거든. 똑같아. 지금요. 훨씬 더 배의 숫자도 많고 군사들의 숫자도 많았지만 군기가 빠졌어. 튤립 축제하고 커피 마시고 그림자 인형 보고 전쟁에 들어왔는데 박살이 나버려요. 오스만 투르크 군대가. 오스만 투르크는 당황했겠죠. 뭐야? 우리가 군대 병사 수가 더 많은데 졌어? 이거 안 되는데? 야, 우리 저기 SOS 시자 원군 좀 요청하자. 라고 하면서 어디에 요청을 했냐면요. 이집트에 요청을 해요. 웃기는 게 뭐냐면 이집트는 지금 오스만 투르크 식민지예요. 식민지에게 원군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똑같은 예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이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식민지 조선에서 군대가 있었다면 식민지 대한제국군을 파병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오스만 투르크가. 그러니까 중앙군이 지방군에게 원군 요청을 했어요. 급했겠지요. 졌으니까. 자, 어찌됐거나 전쟁에서는 오스만 투르크가 패전을 합니다. 이집트가 원군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집트는 원군을 보내줬잖아요. 원군을 보내줬어요. 전쟁 끝난 다음에 이집트는 요구했겠죠. 어이, 오스만 투르크, 우리가 원군 보내줬는데 뭐 없나? 아니, 도와준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반말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오스만 투르크는 또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야? 야! 우리가 지금 형님 국가고 너희는 식민지인데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뭘 너희가 원하긴 뭘 원해? 팍 그냥 밟아버릴까? 그냥. 이집트는 참네. 아이고 우리 형님 오스만 투르크가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로 착각을 하시네. 아유 우리가 도와줬는데 줘야지요 형님. 하면서 오스만 투르크도 이거 안 되겠다. 뽐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영국과 프랑스한테 지금 박살난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밑에서 기어올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오스만 투르크와 이집트의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집트도 지금 그리스도 독립을 했죠. 나바리노 해전 그 덕분에. 이집트도 우리가 언제까지 저 오스만 투르크 밑에서 있어야 되냐? 붙자 그래. 와! 붙어! 형님 이거 보시고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팍 그냥! 된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쫓겨요. 이집트군에 중앙군이 쫓기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짜 웃기는 코미디가 연출되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또 어디에 원병을 요청하냐면요. 조금 전까지 치고받고 싸웠던 적국 러시아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내전이요. 그 오스만 투르크 안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집트가 그래도 종이 공식 서류상은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예요.
근데 이집트와 형님 국가 오스만 투르크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오스만 투르크가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자기의 적국인 러시아에게 SOS를 친 겁니다. 러시아도 웃겼겠죠. 야, 지금 쟤들 뭐하냐? 유머 1번지 찍냐? 쇼 비디오 자켓 찍냐? 어쨌든 그래 도와줄게. 영원한 적은 없지. 도와줄게. 그 대신에 야, 우리도 공짜는 없다, 야. 공짜가 없는 대신에 우리 러시아가 흑해로 나가는 길 열어줘. 라고 오스만 투르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러시아도 흑해 통과해서 지중해 통과해가지고 대서양 좀 나가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가 군대 파견해가지고 이집트랑 같이 싸우게 해줄 테니까, 흑해 문 열어줘. 문이 열리네요. 흑해가 열리네요. 오케이? 그때는 오스만 투르크가 아직까지는 아주 다급한 건 아니었나 봐요. 그것까지는 안 돼! 라고 그건 거절해요. 이 촌극을, 이 쇼 비디오 자키를, 왜 생각나는 코미디 프로가 쇼 비디오 자키밖에 없냐? 유머 1번지를, 변방의 북소리를요. 변방의 북소리. 이거를 유럽 국가들이 가만히 팔짱 끼고 즐겨요. 자, 봐라. 한때 그래도 세계를 호령했던 오스만 투르크가 이집트한테 당하고 러시아한테 또 튕겨지고 봐라. 동네북이다, 동네북. 빌리지 드럼이다야. 러시아가 약간 머쓱했겠죠. 자기 딴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싸우던 적국인데도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튕김 당한 거 아니에요. 흑해 안 열어준다고 해가지고 오스만 투르크가.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뭘 하냐면 머쓱해가지고 이것들이 러시아는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